자, 7주차 마지막 영상 한번 촬영해 볼게요. 자, 그래서 마지막 영상에서는 우리가 이제 사적 소유 경제의 마지막 주제거든요. 그리고 일반 균형 이론의 마지막 주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마지막 이 영상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전에 사적 소유 경제에서 왈라스 균형을 정의를 했죠. 이 왈라스 균형이 가지는 웰페어 특징들이 바로 마지막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수교환 경제에서 봤고 로빈슨 크루소에서 각각의 모형에서 왈라스 균형이 가지는 웰페어 특징들에 관해서 공부를 했어요. 바로 후생경제학의 기본 정리. 첫 번째 기본 정리, 왈라스 균형은 파레토 이피시언트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본 정리, 만약에 어떠한 파레토 이피시언트 알로케이션이 있으면은 그거는 시장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달성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역시 우리가 이 새로운 모델, 사적 소유 경제에서도 역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요거에 관해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 파레토 효율성은 무엇인지 일단 거기에 관해서 먼저 정의를 해야죠. 이게 순수교환 경제랑 약간의 차이점이 있거든요. 이제 생산이 들어가면은요. 일단 그 차이점에 관해서 먼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그래서 슬라이드 18페이지 보면은 파레토 효율성에 관해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현 가능한 allocation x, y는 우리가 파레토 효율성을 만족시킨다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자, 어떠한 성질을 만족하면은 우리가 파레토 효율성이냐? 우리가 어떠한 소비자를 더 좋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어떤 소비자를요, strictly better off하게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어떤 거 없이요? 다른 소비자가 불행해지는 거 없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두 소비자 모두 좋아지는 방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어떤 실현 가능한 allocation x prime, y prime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A나 소비자 B나 여기서 지금 이 물결 표시 부등식은 소비자 A의 이제 선호 체계를 나타내고 물결 표시 B는 소비자 B의 선호 체계거든요. 소비자 A나 B나 기존 allocation에서 자신한테 할당된 XA, XB 이것보다 XA 프라임, 이제 새로운 allocation이죠. 여기서 자신한테 할당된 XA 프라임과 XB 프라임을 더 좋아하는 그런 실현 가능한 allocation이 없을 때 우리가 기존 allocation이 파레토 efficient하다. 한마디로 더 좋은 게 만약에 있다. 그럼 그거는 두 소비자 모두 더 좋아하는 게 있다. 그럼 그거는 실현 불가능한 이제 그런 allocation이 돼야 된다는 거죠. 기존의 allocation이 파레토 efficient 하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둘 다 무차별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는데 소비자 A나 소비자 B나 이 아래 이제 이렇게 물결 표시가 하나 더 있죠. 이거는 소비자 A가 X 프라임을 갖거나 더 좋게 생각하는 경우죠. 근데 파레토 efficiency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X 프라임, Y 프라임이 없어야 돼요. 다음과 같은 성질을 만족하는 둘 다 기본적으로 같거나 좋아하고 그리고 둘 중 하나는 적어도 strictly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소비자 A가 X 프라임을 더 strictly 좋아한다 그러면 소비자 B는 X, B를 더 좋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소비자 B의 그 웰빙을 낮추지 않고서는 소비자 A의 웰빙을 높일 수가 없을 상황.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파레토 효율성을 만족시키는 allocation이라고 이제 부르거든요. 그래서 정의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예전과 차이점이 전혀 없어요. 순수교환 경제에서 정의했던 파레토 efficiency랑 차이점이 없어요. 근데 생산이 들어가면은요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요. 자, 그건 뭐냐면은 여기서 생산을 우리가 여기서 지금 x 프라임이 x보다 더 좋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만약 그런 좋아하는 allocation이 없으면은 x가 파레토 efficient한 거죠. 그러니까 눈에 봤을 때는 y랑 y 프라임은 역할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파레토 효율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요. 일단 그거 자체가 feasible 해야 되죠. 실현 가능한 allocation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파레토 efficient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이제 어떤 alternative가 있는 거죠. 다른 alternative allocation이 있는데 그 alternative allocation도 실현 가능한 allocation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생산이 들어갔을 때 어떠한 allocation x가 그게 실현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생각할 때에는 생산이 들어가죠. 왜냐면은 allocation x 스타가요. feasible 하기 위해서는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하냐면은 첫 번째 재화에 관해서 총 수요, 그러니까 소비자 A가 수요한 거랑 소비자 B가 수요한 거야. X1, B죠. 자, 이게 이 두 명이 가지고 있는 총 부전 자원에다가 새롭게 생산된 Y1 스타랑 같을 때, 이제 이럴 때 이제 feasible해지는 거죠. 두 번째 재화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결국엔 생산이 어떠한 allocation이 feasible한지 아닌지 영향을 줘요. 그걸 결정한다는 거죠. 그림을 통해서 표시하면은 우리가 순수 교환 경제에서는 이 attribute box 어떠한 점, 이 안에 있는 어떠한 allocation도 전부 다 feasible 하죠. 그러니까 이게 exchange economy죠. 교환 경제에서는 economy, 교환 경제에서는 attribute box 안에 있는 모든 allocation은 전부 다 feasible 해요. 근데 밖에 있는 거는요, 이걸 이제 infeasible 하는 거죠. 왜냐면은 총 수요가 총 부정 자원을 넘어서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생산이 들어갔을 경우에는요, economy with production이요. 이럴 경우에는 만약에 현재 Y라는 지금 이 박스의 디멘전은 이제 총 오메가에다가 Y를 더해주죠. 자, 우리가 이 allocation이 파레토 efficient한지 아닌지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박스 안에 있는 점들만 비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움직이나 이렇게 움직이나 둘 중에 한 명은 안 좋아져요. 그래서 이거 efficient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Y를 우리가 변화시키면요. 지금 현재 이전 같은 경우는 생산 플랜 Y에서는 실현 불가능하죠. 근데 Y에서 Y 프라임으로 만약에 변화시키면요. W 플러스 Y 프라임으로 이제 간 거죠. 그럼 이제 attribute box의 모양이 이렇게 바뀌게 되죠. 자, 요 점으로 변화시켰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 파란 점 역시 실현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 플랜도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파레토 efficiency를 얘기할 때요. 그래서 이 검정색이 efficient하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 초록색 점과 비교했을 때에도 소비자 A나 소비자 B나 이 초록색 점보다 검정색 점을 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검정색 점에서 초록색 점으로 이동할 때 둘 중 한 명은 반드시 안 좋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검정색 점이 이제 efficient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생산이 들어갔을 때 파레토 효율적인 allocation을 어떻게 우리가 유도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순수교환 경제에서 유도한 방법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순수교환 경제에서는 박스가 주어져 있다. 그러면은 소비자 B의 타겟 유틸리티를 정하죠. 자, 소비자 B한테 최소 이 무차별 곡선이 나타내는 유틸리티 레벨을 주고 싶어요. 최소.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런 이니퀄리티가 이제 제약 조건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 B한테 이만큼의 유틸리티를 양보하고 나서 소비자 A는 최대 얼만큼 가져갈 수 있는지요. 소비자 A의 그 유틸리티를 가장 극대화시키는,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극대화되는 점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불가능한 거죠. 지금요. 이렇게 만약에 소비자 A가 유틸리티를 가져가 버리면 그 자원 배분을 그렇게 시켜버리면 소비자 B는 이제 이 타겟 유틸리티를 달성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 달성 가능한 소비자 A의 달성 가능한 최대 유틸리티는 자, 지금 요 분홍색 요 무차별 곡선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순수교환 경제에서 파레토 이피시언트한 엘로케이션에서는 두 소비자의 MRS가 같다는 것까지 우리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거든요. 이제 파레토 이피시언트 엘로케이션을 우리가 찾는 그 문제는 다음과 같이 주어질 수가 있어요. 이제 생산이 들어갈 때는 역시 똑같이 순수 교환 경제처럼 주어진 소비자 B의 타겟 유틸리티가 UB다. UB upper bar다. 이렇게 딱 주어져 있으면은 이 주어진 제약 조건에서 소비자 A의 유틸리티를 가장 극대화시키는 엘로케이션을 찾아요. A에 이제 해당하는 엘로케이션이죠. 그래서 X1A랑 X2A를 찾아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제약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것도 순수 교환 경제에서 나온 거예요. feasibility요.
자, 지금 allocation은 feasible 해야, Pareto efficient allocation은 기본적으로 feasible 해야죠. 그래서 실현 가능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재화에 대한 총 수요가 이 경제의 총 그 첫 번째 재화의 부존 자원에다가 생산된 그 양만큼 더해준 거. 그러니까 총 그 리소스랑 같아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재화도 총 수요가 총 리소스랑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순수 교환 경제 차이점은 일단 생산이 들어가면 이렇게 Y1과 Y2 이게 들어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X1B를요. 지금 Pareto efficiency에서 X1B 지금 소비자 B의 유틸리티는 X1B랑 X2B의 영향을 받는데 X1B를 다시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은 오메가1 첫 번째 재화의 총 부존 자원에다가 첫 번째 재화가 생산된 양 Y1 여기다가 소비자 A가 얼만큼 생산하는지 얼만큼 가져가는지 이걸 빼준 게 이제 X1B가 되죠. 마찬가지로 X2B도 오메가2 더하기 Y2 마이너스 X2A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변환된 X1A랑 X1B랑 X2B를 여기다 이렇게 각각 대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feasibility condition을 이제 사용한 거죠. 이제 대입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케이.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이제 이 제약 조건이 남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약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Y1과 Y2를 이게 이제 가능한 플랜이 되기 위해서는 생산 집합 안에 원소가 돼야 되죠. 그 말은 펑션 f의 값이 Y1과 Y2의 값에서 0보다 같거나 작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생산 측면에서 실현 가능성, production feasibility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해 줄 수 있거든요. production feasibility요. 자, 근데 제가 왜 여기다가 지금 feasibility, 실현 가능성 대신에 efficiency란 말을 썼는지 조금만 있으면 이제 바로 이해가 돼요. 왜냐면은 이게 결국에는 0과 같은 이 제약 조건이 바인딩해지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Pareto efficient allocation을 찾는 문제는 자, 주어진 소비자 B의 target utility에 관해서 그 다음에 생산 플랜이 실현 가능하다. 이 제약 조건 두 가지 하에서 소비자 A의 유틸리티를 가장 극대화시킨 게 돼요. 자, 그럼 이거랑 관련된 라그란지안을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요. 자, 목적 함수 UA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가 첫 번째 제약 조건에 멀티플라이어 람다를 줘요. 그래서 람다를 이제 0보다 크다는 그런 폼으로 써주면은 자, UB에 지금 X1B 대신에 지금 X1B 대신에요. 자, 이 표현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X2B 대신에 이 표현이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target utility. 자, 이제 첫 번째 제약 조건 된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제약 조건이요. 여기다가 이제 multiplier를 하나 더 주죠. 승수를 하나 더 줘요. U라고 줄게요. 자, 이건 이제 green letter U거든요. 그래서 지금 F가 0보다 같거나 작다? 그럼 이거 0보다 크다는 폼으로 써주면은, 마이너스 F는요,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multiplier mu를 곱해준. 자, 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라그란지안을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노트를 핀 다음에, 자, 저 라그란지안에 우리가 first order condition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라그란지안이 지금 여기 아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거를 x1a에 관해서 미분하면은요. 자, 그러니까 이거 지금 라그란지안 일단 이거 미분하기 전에 라그란지안은 뭐에 관한 펑션이냐면은 x1a랑 그 다음에 x2a 소비자 A의 유틸리티를 가장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 A한테 첫 번째 재화, 두 번째 재화를 얼만큼 분배해야 되는지 이걸 결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현 가능성을 위해서 첫 번째 재화랑 두 번째 재화를 과연 얼마만큼 생산하는지 Y1, Y2 이것도 역시 선택 가능한 베리어블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변수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각각 미분을 해줄 건데요. 일단 처음에 X1A에 관해서 미분을 해주면은
그러면은 A의 유틸리티 펑션에 관해서 x1a에 관해서 미분해주면은 소비자 A가 첫 번째 제어로부터 얻는 한계 효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mu1a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플러스 람다에다가요. 지금 여기 안에 있는 거, 이 대괄호 아래에 있는 거를 x1a에 관해서 미분해주면요. 그럼 ub를 이제 x1b에 관해서 미분해주죠.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 사인이 있으니까 그 체인룰에 의해서 마이너스 사인이 하나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mu1b가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컨디션은 x1a에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날아가 버리죠. 자, 그래서 이게 0과 같다는 게 조건 하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x2a에 관해서 미분해 주면은 이제 mu1은 mu2a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대괄호 아래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mu2b가 되고요. 자, 이게 됐고 이제 y1에 관해서 한번 미분해 줄까요? y1에 관해서 미분해 주면은 UA는 날라가죠. 첫 번째 이거 utility 펑션은 Y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날라가죠. 자, 이 대괄호 안에요. Y1 있네요. 그래서 Y1에 관해서 미분해 주면은 MU1B가 되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거에 또 역시 Y1이 들어가 있죠. 여기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저거를 미분해 주면은 마이너스 뮤, 자, F를 Y1에 관해서 미분해 준 거. 자, 이거 0으로 둘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y2에 관해서 미분해 주면은 람다 mu2b 마이너스 mu f를 y2에 관해서 미분해 준 거. 자, 이렇게 네 가지 컨디션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 우리가 람다가 0보다 크다는 건 금방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람다가 0이 되면은 이거 노트가 날아가 버리네요. 람다가 0이 돼 버리면은 이게 지금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mu1은 제로가 돼요. 근데 만약에 소비자의 선호가 단조성을 만족시키면요. 첫 번째 제어든 두 번째 제어든 많이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유틸리티가 더 증가해요. 그 말은 mu1과 mu2는 0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첫 번째랑 두 번째의 방정식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람다가 0인 경우에는요. 그래서 람다가 0보다 크다는 거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만약 확인이 되면은요. 우리가 첫 번째 이퀘이션과 두 번째 이퀘이션을 한번 나눠주면은요. 그러면은 mu1 over mu2가 돼서 첫 번째 소비자의 MRS가 되죠. 이게 뭐랑 같냐면은 mu1b, mu2b. 왜냐면 람다는 날아가니까요. 그래서 순수 교환 경제랑 똑같이 소비자 두 명의 그 한계 대치율 MRS가 서로 같아야지 그러니까 파레토 이피션시를 만족하기 위해서는요. 적어도 일단 소비자 A랑 소비자 B의 그 MRS가 같아야 돼요. 자,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면은요. 이제 생산이 들어간 거니까 생산의 효율성과 교환의 효율성을 차이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거를 교환의 효율성, exchange efficiency라고 할게요. 그러니까는 allocation x가 파레토 efficiency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일단 교환에서 효율성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생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환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경제에서는 생산 과정과 그 다음에 교환 과정 두 개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전체에서 효율성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번째 교환에서 효율성이 먼저 일단 만족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지금 람다가 0보다 크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 번째 이퀘이션을 보면은 지금 이거 양수예요. 그쵸? 근데 만약에 뮤가 0이 돼버리면요. 그러면은 이게 날아가죠. 이게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양수가 제로가 돼버리죠. 이거 역시 만족할 수가 없죠. 이 말은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은 뮤 역시 0보다 크게 돼요. 자, 뮤가 0보다 크다는 거는요. 아까 제약 조건이 뮤에 관련된 제약 조건이 뭐냐면은 f는 0보다 같거나 작다는 거였죠. 그런데 뮤가 0보다 커요. 그러면은 그 complementary slackness condition 상호 여분성 조건에 의해서
요 그 constraint는 이제 바인딩해지는 거죠. 그래서 생산 플랜은 만약에 이게 효율적이다, 파레토 efficient하다 그러면은 그 프론티어 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production efficiency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뮤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f of y1, y2가 제로가 된다는 거고요. 그럼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plan y1, y2는요 efficient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거를 우리가 아까 이거랑 비교해 봤을 때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은 production efficiency라고 불러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세 번째 equation, 이 세 번째 컨디션과 그 다음에 네 번째 컨디션을 이제 나눠줄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거 나눠주면은 첫 번째 거는 람다 지워지고요. mu1 over mu2니까 소비자 B의 MRS가 되는 거죠. 자, 이게 뭐랑 같냐면은 역시 뮤 날라가죠. 그리고 남는 거는 F를 Y1에 관해서 미분해 준 거 divided by F를 Y2에 관해서 미분해 준 거. 이렇게 되죠. 자, 요 오른쪽이 뭐냐면은 우리 아까 정의한 아까 뭐라고 정의했죠? MRT요. 그 한계 변환율이요. 한계 변환율. 자, 그래서 지금 하나의 컨디션이 더 나오는 거죠. 처음 컨디션이 뭐였냐면은 소비자 A의 MRS랑 소비자 B의 MRS랑 같은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컨디션이 뭐냐면 소비자 B의 MRS는 반면 MRT랑 같은 거. 그래서 이걸 전부 다 합치면은 자, 이제 슬라이드로 돌아가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소비자 A랑 MRS랑 소비자 B의 MRS랑 그 다음에 MRT 요 세 가지가 전부 다 같아야 되는 그런 컨디션이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교환의 효율성과 생산의 효율성 이 두 가지를 또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MRS가 이거 두 개가 같다. 이게 이제 바로 교환의 효율성. 그 다음에 이 같은 MRS가 MRT랑 같다. 이게 바로 Production Efficiency라고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이게 왜 만약에 일단 교환의 효율성을 위해서 서로 간의 MRS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 알로케이션은 기본적으로 이 계약 곡선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순수 교환 경제에서 이미 확인한 바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서로 접하지 않으면요, 무차별 곡선이 접하지 않으면은 이제 그 한 명을 더 남은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고 한 명의 소비자의 유틸리티를 좀 더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존재하죠. 그런 알로케이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반면에 MRT랑 왜 같아야 되는지 거기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지금 균형 여기서 지금 efficient한 allocation이 뭐로 주어져 있냐면은 자, 생산은 지금 이만큼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오메가가 처음에 오메가가 만약에 여기 있어요. 여기 만약에 현재 지금 초기 부존 자원이 있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재화를 이용해서 두 번째 재화를 이만큼 생산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총 리소스는 여기 오메가 플러스 y가 되는 거죠. 이 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점에서 MRT는 이 점에서 이 프론티어의 순간 기울기죠. 그래서 이 접선의 기울기가 돼요. 이 접선의 기울기, 요거의 슬롭이 이제 MRT at 2가 되죠. 이 점에서 그 한계 생산 변환율 MRT가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계약 곡선에서 보면은요. 요 MRT랑 정확히 일치하는 여기 계약 곡선 위에서는 전부 다 소비자 A랑 소비자 B의 그 MRS가 같거든요. 근데 이 기울기랑 정확히 일치하는 거는요. 예를 들어서 이 점 볼까요? 이 점이요. 이 점에서는 두 명의 MRS가 같긴 하지만 그 MRS가요. MRS의 기울기가 이거랑 비교해 봤을 때요. 서로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지금 이 점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MRSA랑 그러니까 이 점 같은 경우요. 이 점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이 점 같은 경우는 MRSA랑 MRSB는 같지만 이게
MRT보다 훨씬 큰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거는 교환의 효율성은 만족하지만 생산의 효율성은 만족하지 않아요. 자, 왜 그런지 이유가 중요한데요. 지금 MRS가 이렇게 크다고 하면 이걸 만약에 2라고 해볼까요? 그리고 MRT를 1이라고 한번 해봐요. 그럼 이런 상황이죠. 한마디로 같은 이 커먼 MRS가 MRT보다 큰 상황이요. MRT가 1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생산 과정에서 두 번째 재화를 생산하지 않고 첫 번째 재화를 생산했으면은 그럼 하나 더 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1이라는 건 1대1로 한마디로 두 번째 재화를 생산 덜 했다, 하나 덜 했다, 그럼 첫 번째 재화를 하나 더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소비자 A나 소비자 B나 둘 다 MRS가 같은데요. MRS가 2로 같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양 소비자 모두 첫 번째 재화를 두 번째 소비자보다 두 번째 재화보다 2배 더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요. 여기서 생산을 어떻게 바꾸냐면요. Y 첫 번째 재화를 하나 더 생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재화는 하나 덜 생산해요. 자, 그리고요. 지금 양 소비자한테 어떻게 하냐면은 양 소비자한테 지금 하나 덜 생산됐으니까 한마디로 2분의 1씩 2분의 1씩 두 번째 재화를 뺐고 그 다음에 대신에 첫 번째 재화를 절반씩 나눠도 줘요. 이거는 실현 가능한 엘로케이션이죠. 왜냐하면 지금 생산 플랜을 바꿨거든요. 첫 번째 재화를 좀 더 많이 생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재화는 좀 덜 생산했으니까요. 덜 생산했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양 소비자는 더 좋아질 수 있죠. 왜냐? 지금 2배 더 좋아. 첫 번째 재화를 2배 더 좋아하는. 첫 번째 재화를 2배, 절반씩 얻은 반면에 두 번째 재화를 절반씩 지금 잃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재화랑 두 번째 재화를 절반씩 각각 교환한 거거든요. 이 교환을 통해서 양 소비자는 더 좋아질 수 있죠. 더 좋아지죠. 왜냐면 첫 번째 재화를 2배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점이 파레토 이피션시를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산 기술을 변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교환을 하면은 그럼 양 소비자 모두 다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제 효율성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경우요.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이요. 반대로 MRT가 더 커요. MRT가 더 크다는 건 MRT가 2고 MRS가 1인 상황 생각해 보면요. 이럴 경우에는 만약에 두 번째 재화를 하나 더 생산해요. 잠시만요. MRT가 2일 경우에는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재화를 하나 덜 생산해요. 그러면은 첫 번째 재화를 2개 더 생산할 수 있죠. 그리고 양 소비자한테 어떻게 했냐면은 두 번째 재화를 각각 절반씩 포기하는 대신에 첫 번째 재화를 하나씩 더 준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여기서 MRS가 1로 같다는 거는 이 소비자는 첫 번째 재화나 두 번째 재화나 서로 정확하게 marginally 같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재화 포기하는 양은 절반, 대신에 첫 번째 재화를 한 개 더 얻어요. 그럼 이 교환을 통해서 양 소비자 역시 다 행복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확히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엘리멘트가 전부 다 같아야지 우리가 효율성을 만족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파레토 이피션시를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웰페어 theorem을 역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진술할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웰페어 theorem의 스테이트먼트는 어떻게 되냐면은, 필요한 가정이 뭐냐면은, 모노턴하다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일단 선호가 모노턴해야 돼요. 양 소비자 모두 많으면 많을수록, 소비하는 양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효용이 증가해야 돼요. 자, 그리고 지금 allocation x, y랑 p가 월라지언 이퀄리브리움이라고 하면은요. 그러면은 여기서 분배 x스타 y스타는 이 균형에서 나타나는 이 분배는 파레토 이피션트하다는 게 첫 번째 후생경제학의 기본 정의예요. 자, 그래서 증명하는 방법은 이전과 똑같은데 우리가 6.2에서 순수교환 경제에서 이 첫 번째 후생경제학의 정의를 증명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랑 정확히 일치해요. 그래서 우리가 현시선호 이론을 이용해가지고 이 스테이트먼트를 우리가 이제 증명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왈라지안 이퀄리브리움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배분은요. x랑 y, x 스타, y 스타는 일단 기본적으로 y 스타는 profit maximization 그거 이제 문제 풀어줘야죠. 그 다음에 x 스타는 양 소비자의 utility maximization 문제 풀어줘야 돼요. 자, 근데 utility maximization 문제를 풀어줬다는 거는요. 지금 한마디로 우리가 만약에 더 좋은 이 사람이 더 좋은 allocation이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거는 주어진 가격 P스타에서 선택 불가능한 점이었기 때문에 선택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버진 라인 밖에 있어야 돼요. 현지 선호이론 다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지금 이런 가격 체계에서 이런 점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 분홍색 점보다 이 녹색 점을 더 좋아한다고 하면요. 왜 이 녹색 점을 선택하지 않고 이 분홍색 점을 선택했을까 생각해 보면은 이 녹색 점은 더 좋아하긴 하지만 선택이 불가능한 점이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버짓셋 밖에 있는 점이었기 때문에 선택을 못했다는 거죠. 더 좋아하는 점이 이렇게 삼각형 안에 있거나 삼각형 요 라인 위에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분홍색 점보다 초록색 점을 더 좋아하게 되면은 분홍색 점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이런 점들을 선택하는 거죠. 이거는 모순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조건이 뭐냐면은 선호가 모노톤하다는 조건이죠. 선호가 모노톤해야지 이 예산선 위에서 이제 선택을 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선호가 모노톤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예산선 안쪽에서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모노톤 컨디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x 프라임을 더 좋아한다는 얘기는 x 프라임 대신 x를 더 좋아한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 이 x 프라임을 소비자 A가 x 프라임을 선택하면은 그거는 예산선 밖에 있는 그런 점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의 소득은 생산이 들어갔을 때 소득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인다운먼트의 시장 가치에다가 그 다음에 총 아웃풋을 총 그 프로핏에다가 세타 A만큼 곱해준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되죠. 세타 A에다가 파이 P 스타죠. 근데 파이 P 스타는 뭐냐면은 P 스타에다가 Y 스타를 곱해준 거죠. 이거의 내적이거든요. 우리가 P 스타를 이렇게 앞으로 빼내가지고 이렇게 인다운먼트랑 그 다음에 생산 플랜 거기에다 이제 세타 A만큼 이제 소비자 A가 가져가는 거니까요. 총 소득이 이렇게 구성이 돼요. 자, 그러면은 소비자 B도 마찬가지죠. 소비자 B도 만약에 X 프라임을 더 좋아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밖에 있어야 돼요. 그 예산선 밖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부등식을 얻게 되는데요. 이 중에 소비자 A나 소비자 B 둘 중에 한 명은 X 프라임을 strictly 더 좋아해야 되니까요. 그럼 이제 X가 파레토 inefficient 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증명한 대로 우리가 그 contrapositive statement를 증명하는데요. 만약에 allocation은 파레토 inefficient 하면은 그러면 더 좋아하는 그런 allocation이 생기고 그 allocation은 feasible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더 좋아한다는 조건에서 이 다음과 같은 부등식 두 개를 유도할 수 있는데 이걸 더해주면은요. 자, 여기서 왼쪽을 더해주면은 지금 P스타에서 왼쪽 더해주면은 P스타에서 소비자 A가 allocation X'에서 소비한 거. 그 다음에 소비자 B가 소비한 거. 이걸 더해준 거죠. 이거의 inner product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요. 부등식의 오른쪽은 P스타 역시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 A랑 오메가 B 더한 거는 전체 오메가요. 총 부존자원. 그 다음에 세타 A Y 스타랑 세타 B Y 스타인데요. 지금 이건 다시 Y 스타로 묶어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세타 A 플러스 세타 B는 이거는 각각의 소비자가 기업의 이윤을 가지고 있어서 그 이윤에 관한 클레임이에요. 그거에 관한 쉐어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더한 거는 1이 돼야 돼요. 만약에 첫 번째 A가 40%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 소비자 B는 60%를 갖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걸 정리해주면은 자 정리해주고 P스타로 양변을 나눠주면은 자 왼쪽은 X'에서 이제 총 수요를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총 부존자원 거기다가 이제 총 생산량 Y스타요.
그래서 x 프라임은 결국에 오메가 플러스 y 스타보다 커지게 돼요. 근데 생산이 있을 때 그 애트로드 박스는 이 디멘전은 결국에 오메가 플러스 y거든요. 이것보다 x 프라임은 더 크다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 점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점이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실험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쵸? 자, 그래가지고 x 프라임이 이제 실험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모순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순수교환 경제에서 증명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증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증명에 관한 아이디어는 제 생각에 따로 필요가 없고, 자, 여기서 왜 모노톤한 어썸션이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자, 지금 이거는 이제 에드워드 박스 그려놨는데,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프로덕션 셋을 하나 그려주면은, 이렇게 그려주면요. 자, 그리고 요 두 번째 소비자의 요 원점을 오메가 플러스 y라고 하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시장 가격이요. 요 시장 가격이, 자, 요 시장 가격과 일치하면은, 그러면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요 x 스타요. 요 점이, 왈라지언 이퀄리브리움이 되거든요. 근데 이 왈라지언 이퀄리브리움은 이때 이 엘로케이션은 지금 그러니까 균형에서 배분이긴 하지만 파레토 효율성을 만족하진 않아요. 자, 왜 이게 균형에서 그 엘로케이션이 될 수 있냐면요. 지금 주어진 가격에서 지금 두 번째 소비자 같은 경우는 가장 유틸리티를 극대화시키고 있는 거죠. 이것보다 더 좋아지려면은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요. 지금 주어진 예산선에서 딱 접하는 점 선택하고 있어요. 근데 소비자 1 같은 경우는요. 선호가 단조성을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무차별 곡선이요. 곡선이 아니고 하나의 띠를 이루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띠를 이루게 되는데 한마디로 이 노란색 선 안에 있는 이 띠 안에서 모든 엘로케이션은 다 indifferent예요. 그러면은 지금 주어진 예산선에서 X타는 효용을 가장 극대화한 거거든요. 왜냐면은 이것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요. 여기서도 지금 D가 이렇게 이제 형성되겠죠. 이 D는 주어진 예산선에서 이제 실험 불가능하죠. 요 아래에 있는 D는요. 요 아래에 있는 D는 역시 이것보다는 좀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유틸리티 레벨보다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죠. 소비자 1이요. 그래서 소비자 1이나 소비자 2나 둘 다 효용 극대화를 만족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산 가능 집합에서 벡터랑 서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탄젠트 하니까 이것도 역시 Profit Maximization 컨디션 다 만족하고 있죠. 그 다음에 Attribute Box에서 Allocation에 한 점으로 표시됐으니까 역시 Market Clearing 컨디션까지 전부 다 만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어진 X스타는 이거 왈라스 균형이에요. 하지만 이게 과연 파레토 이피시언트 하냐? 그렇진 않죠. 왜냐면은 지금 여기서 X스타 대신에 X로 이동하면요. 그러면은 이거 역시 실현 가능하죠. 왜냐? 안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요. 상자 안에 있는 점은 기본적으로 feasible 하죠. 그래서 이런 feasible allocation을 이동하면은 첫 번째 소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 D 여전히 안에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효용의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 두 번째 소비자는요. 원래 무차별 곡선에서 자 이제 위로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O2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2는 strictly 더 좋아지는 반면에 소비자 1은 효용의 변화가 없어요. 이러한 방법이 존재해요. 그 말은 X스타는 파레토 inefficient 하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선호가 단조성을 만족하지 않으면은 이게 균형에서 발생하는 그런 allocation이나 하더라도 그 allocation은 반드시 파레토 efficient한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후생경제의 기본 정리는 이제 반대죠. 여기서 근데 조건이 좀 더 많이 필요해요. 우리 순수교환 경제에서 이미 봤거든요. 모노톤하다는 그 컨디션에다가 선호가 볼록하다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생산이 들어갔으니까 생산 과정 역시 볼록하다는 거. 그래서 생산 집합이 이렇게 볼록하다는 거예요. 이 조건 역시 필요해요.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모든 파레토 에피시언트 엘로케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가격 벡터 P스타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파레토 에피시언트 엘로케이션을 왈라스 균형으로 이렇게 서포트 해주는
그러한 균형 가격 벡터가 이제 존재한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서로 간에 이제 wealth redistribution이 필요한데요. 이것도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 여기다 한번 그림 그려보면은, 지금, 자, 만약에 여기서 계약 곡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원래 지금, 만약에 현재 지금 시장 균형에서는 이런 점이 달성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소비자 A의 무차별 곡선과 소비자 B의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P 프라임, 요 지금 가격 벡터 P 프라임에서 이렇게 달성 가능하고 첫 번째 후생경제학 정리에 의해서 파레토 효율점이죠. 근데 이거는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소비자 A가 너무나 많은 걸 가져갔어요. 그래서 소비자 A가 너무나 많은 걸 가져갔기 때문에 그럼 fairness나 equity 측면에서 좀 불공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보다 다른 allocation, 좀 더 가운데 있는 이걸 지금 달성 가능, 이걸 지금 실현 가능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거 계약 곡선 위에 있으니까 여기서 기본적으로요. 이렇게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접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걸 균형으로 달성시켜주는 가격 벡터 P스타가 존재하죠. 그리고 나서 이 P스타랑 이제 이것만 신경 써야 되는 거 생산도 신경 써야죠. 지금 여기서 P'에서 이제 이게 왈라스 균형이 되기 위해서는 생산 가능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요. 자, 요 점에서요. 이 P'가 정확하게 이렇게 평행해야 돼요. 여기서 이것도 P'이죠. 자, 그래야지 이제 왈라스 균형이 이제 왈라스 균형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요 점을 우리가 이제 새로운 왈라스 균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가격을 P스타로 바꿔야죠. 그리고 나서 생산에 대해서도 이제 효율성을 만족시켜야 되니까 생산 플랜 역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좀 더 기울기가 좀 더 이제 이렇게 가파르게 됐죠. 그래서 이 점이 아니고 이런 점을 이제 생산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기울기가 이 점과 서로 이제 평행하니까요. 그래서 자, 이런 점으로 이제 이동해요. 이런 점으로 이동해요. 이 점으로요. 그럼 이제 Edgeworth 박스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여전히 이 박스 안에 있으니까 실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P스타랑 이 기울기 P스타 역시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왈라스 균형에서 한마디로 달성 가능한 거죠. Edgeworth 박스에서 한 점으로 표시된다. 마켓 클리어링 컨디션 만족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점에서 가격을 P스타로 정해주면은 이제 소비자 A나 소비자 B나 서로 무차별 곡선에 접한다. 그러니까 소비자 A의 효용 극대화 문제, 소비자 B의 효용 극대화 문제 역시 해결이 가능한 거고요. 유일한 조건은 뭐냐면 이제 과연 이게 그 예산제 약식을 만족하냐, 만족하지 못하냐 그건데, 자 이제 그러면은 여기서 원래 이 allocation에서요 이만큼의 부의 재분배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부를 이렇게 재분배하면은 소비자 A에서 소비자 B, 소비자 A의 웰스에서 소비자 B한테 이제 트랜스퍼를 시키면은요. 소비자 B의 웰스를 좀 증가시켜 주면은 그리고 나서 시장에 맡기면은요. 시장이 알아서 가격을 P스타로 딱 잡고요. 왜냐면 소비자 A랑 소비자 B가 알아서 유점을 선택하거든요. 시장에서는요. 가격 P스타가 딱 정해지면, 시장에서 정해지면요. 시장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이 파레토 이피시언트 알로케이션이 달성 가능하다는 게 두 번째 후생경제학의 정리죠. 이 후생경제학 정리는 기본적으로 특히 두 번째 정리는 되게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맨날 말로 설명할 때마다 약간 조금 설명이 좀 그렇게 클리어하지 않구나 이런 걸 느끼거든요.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면은 언제든 저한테 질문해 주세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가 등장해요. 일단 파레토 이피시언트 기본적인 골자는 파레토 이피시언트 알로케이션은 시장에 의해서 달성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달성 가능한 게 이런 P스타가 존재해서 원래 파레토 이피시언트 알로케이션인 X스타, Y스타를 이제 왈라스 균형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P스타가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다는 하나의 조건, 부의 재분배가 이제 하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문장으로 깔끔하게 설명하는 게 좀 저한테는 약간 힘들거든요. 계속 이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계속 할 때마다 좀 되게 말이 정확하게 클리어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데요. 질문이 있으면은 언제든 질문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그 후생경제학의 정리는 자 이제 조건을 얘기해 주는 거죠. 어떠한 조건이냐면은 자 어느 상황에서 우리가 파레토 이피션트 엘로케이션을 시장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달성할 수 있는지, 그럼으로써 우리가 시장이란 기구를 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제 재분배, 한마디로 아까 전에 이 점에서 요 파란색 점에서 요 점으로 이제 이동하게 하는, 왜 우리가 이동하고 싶어 했냐면은 디스트리뷰션 컨선에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여기 원래 처음 점에서는 너무 소비자 A가 많이 가져간다. 소비자 A한테 좀 더 뺏고 소비자 B한테 주고 싶어요. 자, 이런 디스트리뷰션 컨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대로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시장이란 기구를 통해서 우리가 그 효율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디스트리뷰션과 그 다음에 효율성 이 두 가지 사이에서는 어떤 트레이드오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스트리뷰션을 신경 써도 효율성, 그러니까 디스트리뷰션 측면에서 우리가 향상시켜도 효율성을 시장 안에서는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건 되게 좋게 들리긴 하지만 여러 가지 조건에 의존하고 있어요. 특히 이 컨벡시티에 관해서 되게 중요한 이 세컨드 티어럼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 컨벡시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선호가 만약에 컨벡시티를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어떠한 엘로케이션이 파리티 이피션트 하더라도 그게 균형으로, 시장 균형으로 달성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본 적 있어요. 순수교환 경제에서요. 근데 이렇게 생산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선호가 볼록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산 기술이 볼록하다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파란 선이 나온 게 생산 가능 집합의 프론티어거든요. 자, 이 프론티어가 지금 이렇게 볼록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 빨간 점 생각해 보면은요, 이 빨간 점은 파레토 이피션트예요. 왜냐하면은 아까 전에 파레토 이피션트한 그 컨디션 있죠. 소비자 A의 MRS랑, 그래서 지금 이 녹색의 접선의 기울기요. 그 다음에 소비자 B의 MRS랑, 그래서 좀 이 보라색 선의 기울기요. 그 다음에 생산 그 집합의 프론티어의 기울기. MTS가 아까 MTS가 아니고 MRT죠. 자꾸 헷갈리네요. 한 개의 변환율이요. 요 MRT 요 세 개가 전부 다 같죠. 그래서 요 빨간 점은 파리티 이피션트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빨간 점을 과연 시장 균형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 시장 균형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적어도 어떻게 맞춰줘야 되냐면은 자, 이 노란 점선으로 이렇게 맞춰줘야 되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소비자 1이나 소비자 2나 둘 다 모두 유틸리티를 극대화하고 있어요. 이 예산선 위에서는요. 그런데 이 가격 벡터에서 과연 기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요. 기업이 과연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는지. 그렇지는 않죠. 자,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가격 벡터에서는 지금 이 빨간 점 대신에 이 점을 선택하려고 하니까요. 자, 좀 더 이윤을 증가시킬 수가 있죠. 이렇게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빨간 점 대신에 파란 요 분홍점을 이동하면은 엣지로드 박스가 이제 요 노란색 사각형이 아닌 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요 빨간 점은 이제 실현 불가능한 점이 돼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켓 클리어링 컨디션을 위해서는 요 분홍색 사각형 안에 있어야 되는데 빨간 점은 밖에 있어 버리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제 요 빨간 점은 efficient 하더라도 이렇게 테크놀로지가 non-convex 해버리면은요, 그러면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서 달성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convex preference랑 그 다음에 convex technology 이 둘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second theorem을 위해서는 second welfare theorem을 위해서는 이 두 가지까지 모두 필요해요. 자, 그래서 이 theorem이 얘기해 주는 거는 기본적으로 만약에 어떠한 정부가 지금 efficiency를 한마디로 어떠한 점, 파레토 efficient allocation을 달성하고 싶어요. 시장 기구를 통해서.
그러면은 너무나 많은 걸 알아야 되죠. MRS도 정확한 정보, 소비자 A의 MRS 정보 필요하고, 소비자 B의 MRS에 대한 정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정확한 이 기업의 생산 기술도 필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wealth redistribution. 정확하게 이 점을 시장을 통해서 달성하게 만들어주는 부의 재분배는 과연 무엇인지. 그 redistribution에 관해서도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죠. 그리고 더욱더 문제인 건 뭐냐면은 이 redistribution을 lump sum fashion으로 이렇게 해주는 건 현실적으로 되게 불가능해요. 이제 보통 우리가 lump sum fashion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소득세죠. 소득을 이만큼 벌면은 거기서 일부분을 이제 lump sum으로 그냥 한 뭉치 딱 떼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발생하면은 그러면은 소득이 그만큼 떼간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과연 만약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요. 이 기업이 과연 100% 효율적으로 돌아갈까요?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럼썸 패션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이렇게 럼썸으로 떼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익사이즈 텍스라는 그 성격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이런 정보의 문제가 있거나 이 authority가 정부가 이렇게 부의 재분배나 아니면은 소비자의 MRS나 아니면 기업의 MRT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또는 이렇게 럼썸으로 세금을 걷는 부의 재분배가 달성할 수가 없을 때 그럴 경우에는 이제 Second Welfare Theorem이 만족하지 않게 되죠. 한마디로 우리가 이 점이 Parity Efficient Allocation이다. 그런다 하더라도 그거를 시장 기구를 통해서 달성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제 효율성과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션 간에는 서로 이제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그 다음 이제 미시경제학의 이제 하나의 이제 서필드인데요. 거기서 이제 후생경제학이라는 게 있어요. 후생경제학에서 많이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Parity Efficient Allocation을 시장기구라는 통해서 달성할 수 없을 때 이제 Second Welfare Theorem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그리고 authority가 정부가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럼썸으로 텍스에이션을 통해서 부의 재분배가 발생해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조건이 이제 충족시키지 못할 때 그럼 이제 더 이상 시장기구는 효율성을 달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효율적인 어떤 엘로케이션을 우리가 시장기구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또 다른 이제 어떤 기구가 필요한 거죠. 시장기구 대신에 과연 어떤 다른 메커니즘이 우리한테 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이렇게 도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줄 수 있는지 그 문제가 바로 이제 후생경제학의 이제 출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Second Welfare Theorem은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서 되게 달성 가능하기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이론적으로는 일단 이런 조건이 만족하면 달성 가능하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그러면은 이런 조건이 만족하지 않았을 때는 시장기구 대신 다른 어떤 기구가 있을까? 이런 어떤 이론의 새로운 출발점을 제공해 준다는 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일반균형 이론 마지막 영상 여기까지 촬영하고요. 그 다음에 제 생각에 질문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복습하다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적 소유 경제에 관해서는 문제를 따로 안 풀었거든요. 근데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죠. 내일 모레 Q&A 시간에 제가 그 조명환 교수님 강의 노트에 있는 문제 하나 찍어가지고 실제로 왈라스 균형이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고 이 사적 소유 경제에서요. 그 다음에 그 왈라스 균형이 가지는 웰페어 특징들, 그 다음에 우리가 파레토 이피션시랑 그리고 연관성, 그런 후생경제학 기본 정리, 연습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정리하면은 좀 더 개념, 그 이론을 이해하는데 좀 더 이제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연습 문제 같이 한번 몇 개 풀어볼게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촬영할게요.